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궁금증 취준생과 함께 알아봅니다. 오늘은 서희수 학생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희수입니다. 네, 그리고 자기소개서의 모든 것을 알려줄 취업 컨설턴트 강민혁, 박세용 멘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취업 컨설턴트 강민혁입니다. 취업 컨설턴트 박세용입니다. 네, 삼성전자 영업 마케팅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볼 텐데요. 본격적인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간단한 채용 정보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모르시는 분들은 없죠. 네, 그럼요.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이고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삼성 제품 꼭 하나씩은 있잖아요. 저도 TV 삼성이 있더라고요. 이더라고요. 근데 작년에 삼성이 네. 좀 시끌시끌한 사건을 겪기도 했죠. 그 여파가 삼성 계열사에도 미쳤다는 보도가 있기도 했지만 한국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데 일조한 기업이라는 것은 좀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세계적으로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기업인지라 그런지 뭐 제가 듣기로는 성과급이 어마어마하다고 들었거든요. 맞나요? 네, 어마어마하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어마어마하군요. 과장급을 이제 어떻게 그 지인을 통해서 알게 됐었는데 성과급을 포함해서 기본적으로 억대 연봉을 이상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삼성전자 입사해서 한 10여 년 동안 성과급을 받아보지 못했던 해가 거의 없었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실제로 그 액수가 굉장히 크고요. 2017년에 이제 실제로 보상 체계를 바꿨어요. 2016년에 전체적인 그동안의 삼성 보상 체계를 바꾸겠다고 하고 17년에 바뀌어서 이제 연초에 그 목표했던 목표치가 그 부서에서 초과되면 그 초과 관련된 20%의 범위 내에서 개인 연봉의 50% 지급하는 이런 구조가 또 생겨서 아마 올해도 풍성하게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삼성전자 마케팅 부서가 그렇다고 들은 건 아닌데요. 이 마케팅 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일단 뭐 정시퇴근 없고 주말 근무 있고 뭐 그렇다던데 그것도 맞나요? 제가 이제 삼성 이제 모바일 디스플레이에 이제 재직을 했을 때 이제 동기들이 삼성전자 다니면 저희도 이제 뭐 PS 이제 보너스를 많이 받아요. 한 뭐 1년에 한 35%? 그럼 연봉이 35%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항상 전자 친구들은 50%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는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 받은 돈으로 머리를 심어야 되지 않느냐. 그냥 그만큼 일이 많기 때문에 머리가 빠지지 않느냐. 그게 자조적인 농담을 하곤 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마케팅 부서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이제 굉장히 좀 소비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고 이제 매출을 또 책임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일이 많다라고 느낌이 오겠지만 꼭 그런 건 아니다. 왜냐하면 삼성 같은 경우에는 뭐 외부에 있는 분들은 삼성 가면 일 되게 많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하지만 삼성이 오히려 그러한 뭐 월 근로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철저하게 지켜요. 왜냐하면 그걸 안 지키게 되면 워낙 언론에서 이렇게 좀 다루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뭐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제 주변에도 이 삼성에 다니시는 분이 계신데 뭐 워라밸 라이프는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래도 연애하고 결혼하고 애 낳고 다 할 건 하더라고요. 다 적응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네. 그럼 우리 힉스 학생님께서 갖고 있는 삼성전자의 이미지는 어떤가요? 네, 삼성전자는 돈을 많이 주는 만큼 일도 많이 시키는 스파르타 같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스파르타. 또 삼성전자에서 다른 회사로 이직이 잦은 회사라고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 국내 마케팅직은 어떤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죠. 네, 기본적으로 뭐 소비자가 원하는 그러한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는 전반적인 역할을 하는 거고요. 뭐 국내 마케팅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제 카테고리 중심, 뭐 예를 들어서 뭐 모바일이나 가전이라든지 이러한 제품 카테고리별로 하는 역할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제 마케팅을 공부했던 친구라고 하더라도 삼성전자의 그러한 사업 본부별 구조적인 측면을 이해하신 상태에서 역할을 본인 스스로 좀 규명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주인공의 자기소개서를 매력적으로 바꿔줄 멘토의 특급 처방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질문 항목부터 분석해 볼 텐데요. 총 4개의 항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바로 볼게요. 1번, 삼성전자를 지원한 이유와 입사 후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을 기술하십시오. 2번, 본인의 성장 과정을 간략히 기술하되 현재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 인물 등을 포함하여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 최근 사회 이슈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한 가지를 선택하고 이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지원 직무 관련 경험 또는 리더십을 발휘하여 주어진 성과를 달성한 경험에 대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2번 질문이 굉장히 네. 흥미로운 게 나에게 큰 영향을 끼친 영향을 기술하는데 작품 속 가상 인물도 지금 가능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네. 뭔가 재미있는 답변이 많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 우리도 한번 알아보고 가요. 네. 뭐 어떤 인물이 영향을 좀 끼치셨나요? 어떤 인물이 영향을 끼치셨나요? 저는 제동 씨가 저한테 큰 영향을 줬어요. 네, 점점 이렇게 핑크색으로 물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혹시 박 멘토님은 또 네. 멘토님의 멘토님이 계신가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 네. 지인으로부터 이제 책을 한 권 선물 받았던 게 네. 이제 에이브럼 링컨이라고 하는 책, 이제 짧은 책이었었는데 네. 그때 당시 읽었던 책의 내용이 이제 리더십에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노예제도도 이런 부분들.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기 힘들었던 네. 시대에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링컨 같은 사람이 되겠다. 이제 앞으로 나는- 링컨 멘토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다큐를 봤는데 네. 이순재 선생님이 지금 올해로 뭐 61년째 연기 인생을 하고 계신데 여전히 뭐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맨 처음에 연극을 했던 그걸 다시 오디션을 보는 그런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아, 이 한 분야에 꾸준하게 노력하고 초심을 잃지 않는 뭐 그런 게 굉장히 귀감이 되고 좀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우리 희수 학생님은 저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고 그냥 아버지가 열심히 일하시는 성실한 모습이 되게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뭐 어머니 아버지인 것 같아요. 어머니 아버지처럼 오래 살아야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일단 뭐 누군가의 인생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 좀 열심히 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박멘토님 자기소개서 작성 시 유의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삼성 자기소개서를 보게 되면 2017년도와 비교해서 네. 한 가지 항목이 추가됐죠. 3번 항목까지가 기존 항목이라면 이제 2018년도에는 4번 항목이 직무 관련된 경험 혹은 이제 리더십에 관련된 내용이 지금 여기에 있는데 직무와 관련된 부분들이 항목이 없었죠. 그래서 왜 삼성 같은 기업에서 직무와 관련된 부분들을 어필하는 어떤 항목이 없었을까라는 부분들에 의아해서 많은 학생들이 이제 2번이나 이런 항목에 그런 내용을 썼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항학 시간을 살펴보자면 첫 번째 삼성전자 지원 이유는 많은 우리가 기업에서 보듯이 왜 우리 회사냐? 그런 부분들 왜 우리 회사냐에 대한 그 내용이 어떤 일을 하고 싶다든지 어떤 목적성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 회사에 가지고 있는 사업 아이템이 내가 가진 전공이라든지 경험과 연결되든지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작성이 되면 굉장히 좋은 자소서가 될 것 같고요. 비전에 관련된 부분들은 그것을 어떻게 실현시킬 거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이 지원 동의와 연결되는 고리를 만들어준다면 굉장히 좋은 어떤 서류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성장 과정에 관련된 부분인데 저는 이제 이 자기소개서가 가장 힘들다고 생각해요. 열정이냐, 창이냐, 문제 해결이냐, 문제가 나와 있는 질문들은 그 내용을 쓰면 되는데 성장 과정이라고 하는 커다란 질문을 내버리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갔지만 저는 그래서 이 내용을 쓴다면 라이프 이벤트라고 해서 생애 사건 중에 어떤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생각이 바뀌거나 비전이 바뀌거나 신념이 바뀌었던 그런 시기가 사람들은 있거든요. 그런 시기를 통해서 애프터와 비포를 생각한다면 그 전까지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라이프 이벤트를 통해서 이런 사람이 됐어라는 비포 애프터에 관련된 부분들을 써주고 그래서 변화대한 모습을 써준다면 굉장히 좋은 어떤 내용이 구성이 될 것 같고요. 3번 항목 같은 경우는 이제 소통 관련된 부분인데 이슈죠. 이제 많은 학생들이 3번 항목을 쓰게 되면 꼭 이제 IoT, AI 뭐 이런 걸 쓴단 말이죠. 그런 거 말고 질문이 이제 사회 이슈니까 사회라는 것이 IoT만 있는 게 아니라 AI만 있는 건 아니니까 다양한 어떤 이슈들을 쓰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비로소 이제 4번 항목이 가장 중요한데 직무 역량에 관련된 부분들은 말 그대로 이제 이 지원하는 직무에 관련된 개연성, 그다음에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이나 경험적 부분들, 어떤 지식적인 부분들을 골고루 이때 말을 하거나 또는 리더십에 관련된 부분들을 써준다면 좋은데 사실 리더십에 관련된 부분들은 굉장히 기업이 풀어야 숙제들이죠. 이런 부분들을 적절히 미팅해서 쓰면 좋은 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주인공의 자기소개서를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사 이유와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에 관한 질문인데요. 소제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고로 노련한 영업 전문가가 되기 위해 삼성전자에 지원합니다. 질문 한 줄로 이제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우리 박 멘토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한 줄 끝났는데 뭐 두 마디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을 지원한 이유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죠. 왜 영업 전문가를 굳이 삼성에서 해야 되는지가 네. 나와 있지 않았고 입사 포부가 영업 전문가인데 여기도 그냥 영업 전문가라고 하는 목표는 나와 있지만 일단 지원 이유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던 부분이
이 소제목의 가장 아쉬운 부분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내용은 어떨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최고로 노련한 영업 전문가가 되기 위해 삼성전자에 지원합니다. 경험해보기 전에는 모른다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아무리 좋은 상품을 만들어도 써보지 않으면 훌륭함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객과 상품의 경험을 최종적으로 잇는 역할인 영업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직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특히 삼성물산 영업 마케팅팀에 근무하며 영업에 대한 열정이 더욱 커졌습니다. 시장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전략을 적용시켜 고객을 설득하고 영업 실적을 달성하는 일련의 과정은 정말 제 가슴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런 제 열정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훌륭한 제품의 품질과 서비스도 큰 장점이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어떠한 시장 상황에서도 항상 트렌드를 주도하는 리더십과 세계 최고 수준의 효율적인 업무 표준이야말로 타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삼성전자의 최고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업에 대한 제 열정을 삼성전자 안에서 건강한 경쟁에 자극받고 최고의 문화를 느끼며 지속적으로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해 성장하고 싶습니다. AI와 IoT 기술의 접목으로 제품 프리미엄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신기술이 적용된 프리미엄 제품군은 특히 소비자의 경험이 더욱 중요합니다. 세밀한 타겟팅을 바탕으로 소비자들과의 접점을 늘려 경험을 이끌어내는 업무를 담당하고 싶습니다. 내 영업 실적을 갱신하는 판촉의 핵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판촉의 핵, 귀에 와 닿네요.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더 자세히 적어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또 드는데 우리 강 멘토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당연히 다시 써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 친구가 좋은 점은 딱 첫 번째 단락이에요. 영업을 선택한 계기. 네. 요거 하나만큼은 제가 봤을 땐 그래도 괜찮아요. 네. 근데 문제는 왜 삼성전자냐에 대한 부분인데 삼성전자가 좋기 때문에 삼성전자 가고 싶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으로는 적극적인 동기를 강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친구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삼성전자가 정말로 효율적인 업무 표준을 갖고 있느냐.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거든요. 이거 증명하기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이거 나중에 면접 때 질문 받으면 절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세 번째. AI와 IoT.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삼성을 LG전자라고 해도 이거는 그냥 통해요. 이 자도서 자체가. 그만큼 범용성이 있다라는 게 되게 단점이고 그리고 영업으로 지원했다라고 한다면 판촉의 핵이 아니라 삼성전자 영업같이 이제 말 그대로 유통 경로에 따라 가지고 뭐 백화점인지 아니면 뭐 온라인인지 아니면은 뭐 일반 유통인지 소매인지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 가지고 어떤 경우에서 본인이 어느 정도의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걸 구체화돼야 되는데 회사의 그런 목표와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로열티도 굉장히 미흡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불합격이겠죠? 예, 당연히 불합격입니다. 네, 저도 뭐 그렇습니다. 자, 우리 희수 학생님께서 원하는 회사의 면접 때 우리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을 한 줄로 대답하라고 하면은 어떻게 답하실 건가요? 네, 저는 뭐 회사와 함께 동반 성장해서 세계를 이끌어 나갈 글로벌 인재가 되고 싶다라고 대답하고 싶어요. 어떤가요? 불합격입니다. 조금 더 네. 고려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죠. 자, 그렇다면 다음 항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 과정과 자신에게 영향을 끼친 것들에 관한 질문인데요. 글자 수가 무려 1,500자입니다. 이야. 많은 내용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소제목부터 한번 볼게요. 영업 잘하게 생긴 친구, 이상한 디자인과 학생, 디자이너를 뽑았는데 기획을 하네. G마켓 협업, 10일 동안 2만 장 완판, 에버랜드 열정의 원동력. 소제목이 5개나 됩니다. 소제목이 좀 독특한 것도 있어요. 디자이너를 뽑았는데 기획을 하네. 뭐 이런 건데. 우리 강 멘토님께서는 소제목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소제목을 5개나 단 점은 그 도전 정신이 참 마음에 들어요. 기본적으로 단락을 많이 구분했다는 것은 가독성이 높아진다는 측면으로 봤을 때 그 점만큼은 좋은데 이 소제목을 보면은 이 소제목이 연결이 되는 것처럼 보이면서 또 연결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 것 같고 나중에 내용을 보고 많이 연결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소제목을 좀 더 다듬어서 좀 더 이렇게 예고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적으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인지 제가 직접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 잘하게 생긴 친구. 2014년 군 제대 후 열정이 넘쳤던 저는 한 번에 대외 활동 5개를 신청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소통하는 것이 좋아서 교내외 할 것 없이 다양한 종류로 활동했습니다. 이때 저는 만나는 사람들의 명함과 활동 유인물들을 잔뜩 넣은 서류 가방을 들고 다녔는데 그걸 들고서 여기저기 바쁘게 뛰어다니니 만나는 사람마다 넌 참 영업을 잘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너무 좋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커뮤니케이션을 잘할지, 더 좋은 인상으로 남을지 매일 연구했습니다. 더 영업사원처럼 보이고 싶었습니다. 이상한 디자인과 학생.
고등학교 때부터 디자인을 전공했지만 실력이 뛰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프레젠테이션이 포함된 전공 수업은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한 교수님께서는 작품만 보면 평범한데 발표를 듣고 나면 이상하게 다른 작품들보다 뛰어나 보인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디자인 과정에서도 설득을 위한 논리를 짜는 것이 심미성을 구성하는 것보다 더 흥미로웠습니다. 이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광고 디자인 2 수업 프레젠테이션에서 유일하게 작품의 논리를 담은 기획서를 함께 발표해 A학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디자이너를 뽑았는데 기획을 하네. 2015년 삼성물산 에버랜드 영업 마케팅 팀에서 오픈마켓의 딜페이지 디자인을 담당했습니다. 기획안이 내려오면 디자인 시안을 만드는 업무였는데 업무에 적응해가면서 재미있는 기획들이 생각나 스스로 기획안을 만들어보고 싶어졌습니다. 성인 커플 타깃을 공략한 심리 테스트 컨텐츠를 넣은 화이트데이 상품 기획, 겨울철 비수기에 휴식을 원하는 가족 타깃을 공략한 캐리비안 베이 힐링 코스 추천 컨텐츠 등 구체적인 제안을 기획서로 만들어 담당 주인님께 보여드렸습니다. 주임님은 제 기획을 믿어주셨고 디자이너를 뽑았는데 기획을 한다며 만족하셨습니다. G마켓 협업 10일 동안 2만 장 완판. 2015년 여름 주임님과 함께 G마켓과 협업한 슈퍼브랜드 D를 기획했습니다. 여름 휴가철 파이가 넓은 대학생 타깃 분석을 바탕으로 소구할 포인트와 컨텐츠를 기획했고 주임님은 유관업체와의 미팅을 통해 채널을 확대시키고 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했습니다. 2주 동안 기획에 열정을 다해 몰입한 결과 10일 동안 2만 장이 조기 완판되는 대성공을 기록했습니다. 주임님께서는 제 역할이 컸다며 크게 칭찬해 주셨고 영업 실적 달성에 대한 짜릿함이 무엇인지 깊게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에버랜드 열정의 원동력. 에버랜드 계약 종료 이후 심도 있는 마케팅 공부와 실전 경험을 쌓기 위해 1년 동안 마케팅 공모전에 25회 출품했습니다. 처음부터 수상을 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에버랜드에서의 경험과 절 믿어주셨던 열정 넘치는 주인님을 떠올리며 끈질기게 도전했고 마침내 8번의 수상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산학 협력을 통한 장기 현장 연수로 에버랜드에 재입사하여 6개월 더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영업과 마케팅에 대해 열정을 다할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은 바로 에버랜드에서의 이 경험들입니다. 네. 이 지원자의 프로필을 보면 대내외 활동이 많거든요. 네. 또 그에 따른 수상 경력도 어마어마합니다. 시각 디자인 학교여서 광고나 마케팅 공모전에서 받은 상들도 많은데요. 그런 경험을 적어준 것 같네요. 네, 또 글자 수가 많아가지고 많은 경험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우리 박 멘토님 평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글자 수가 1,500자인 부분에서 아마 많은 고민을 하면서 네. 이 친구는 경험이 많다 보니까 아마 이 1,500자를 만났을 때 굉장히 좋았을 것 같아요. 쓸 말이 많구나. 그래서 다양한 경험들을 써서 가독성을 높였고 소재에 대한 부분들을 골고루 썼던 부분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일단 내용적인 부분에서 이 친구는 뭐 굉장히 묘한 매력이 느껴져요. 그런데 이제 구성적인 부분들을 하다면 이번 항목에서 요구한 내용은 이제 고등학교 때 이야기를 이제 살짝 한 것밖에 없어요. 이제 성장 과정에 관련된 이야기를 네. 여기서 포함해서 쓴다고 하면 이 부분들이 좀 앞으로 나와서 했더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약간 이제 아쉬웠고요. 이상한 디자인학과 학생의 소재를 이 항목을 빼서 성장 과정에 관련된 부분으로 연결을 해서 스토리가 구성이 쭉 되게 되면 좋았을 건데 이제 순서가 바뀌었죠. 성장 과정의 순서에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고 전체적으로는 이 친구는 굉장히 흥미로운 친구라서 저는 이 항목을 굉장히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합격인가요? 네, 저는 이 정도면 이 항목만 가지고는 합격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합격 주셨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항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회 이슈에 대한 자신의 견해에 대한 질문인데요. 소제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8 소비자 트렌드. 가성비 아닌 가심비. 제가 탑 프로그램에서도 가심비에 대한 주제를 몇 번 처음 다뤄본 적이 들어요. 있는데 네. 트렌드를 좀 눈여겨보는 친구라는 생각이 들어요. 멘토님들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네, 무난한 트렌드인 것 같은데 그냥 이건 이제 자주 쓰는 느낌이다 보니까 네. 이런 것들을 본인이 어떻게 생각한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더 나왔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자세한 내용은 어떨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 소비자 트렌드, 가성비 아닌 가심비. 온라인몰 가전제품 매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격 성능 대비가 아닌 마음의 만족, 가심비를 앞세운 소형 가전의 인기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조금 비싸더라도 에너지 효율이 높고 디자인이 감성을 자극하며 개인 맞춤형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소비자들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비 트렌드는 IoT, AI 등 신기술이 크게 발전하며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모듈형 공기청정기 삼성 큐브, 섬세한 필압이 가능한 삼성 노트북 펜 등 높은 기술력의 프리미엄 제품이 강점인 삼성전자에게 가심비 소비자 트렌드는 확실한 기회 요인입니다. 그동안 성능은 최소 수준으로 맞추고 파격적인 가격을 경쟁력으로 내세운 저가 경쟁사들에게 소비자들은 많이 빼앗겼지만 가심비 트렌드를 통해 신기술과 감성적인 디자인은 다시 이들의 니즈를 공략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체험입니다. 프리미엄 제품군은 직접 체험해볼 때 가치를 실감할 수 있고 구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프리미엄 제품은 크게 두 가지 체험의 방법으로 소비자들의 가심비를 자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디지털 플라자를 통한 렌탈 체험 제공 전략입니다. 전국 500여 개의 유통 채널을 가진 접근성 좋은 디지털 플라자는 이러한 체험을 하기에 최적입니다. 매장별 담당 상권 고객 분석을 통해 타겟의 니즈에 맞는 렌탈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제품을 체험한 고객으로부터의 매출 증대뿐 아니라 오프라인 매장 활성화를 노릴 수 있습니다. 둘째는 협업 공간과의 MOU를 통한 체험 제공 전략입니다. 이미 가구업계의 경우 영화관, 호텔 등 협업 공간과의 체험 마케팅을 통해 소비자 접점을 성공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제품별 타깃 분석을 통해 삼성전자의 가전을 적정 공간에 배치하고 체험해볼 수 있도록 마케팅을 펼친다면 바이럴로 인한 구매 증대뿐 아니라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 것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사회 이슈라고 해서 저는 또 삼성에 대한 민감한 사항들을 서술했을까 생각했는데 또 그런 부분은 좀 아닙니다. 다행이네요. 다행입니다. 네. 우리 강멘토님께서 평가해 주시죠. 네, 일단은 이 친구는 뭐 마케팅, 영업 뭐 이런 쪽 지원자로서 소비자의 트렌드에 관심을 갖는 건 좋은데 네. 사회 이슈와 트렌드는 좀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 소재 자체를 우리 대중들의 소비 현상,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트렌드가 있다면 이 트렌드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과 사회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그 두 개를 좀 더 이렇게 좀 보여줬었어야 되고 그 와중에 삼성의 어떤 영향이 있기 때문에 삼성은 이 트렌드, 이 말 그대로 이슈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전개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이 현상 자체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언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바로 그냥 이제 회사는 이런 것들을 이용해야 된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왜 이 문제를 요구하냐면 삼성은 다 까잖아요. 네. 뭐만 하면 이제 언론에서 이제 막 부정적인 기사도 쏟아내고 굉장히 좀 안 좋은 시각을 갖고 있는 지원자들도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삼성 입장에서는 이 언론에서 보여지는 여러 가지 것들이 정말로 사실인지 그것을 말 그대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판단력이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보고 싶은 건데 그런 내용이 전혀 나와 있지 않다는 것은 분명히 개선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삼성전자 국내 마케팅 지원자의 자기소개서에 대한 멘토의 특급 처방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 희수 학생이 준비한 차례인데요. 오늘 살펴본 자기소개서 항목 중 한 항목을 준비해왔죠? 네, 자기소개서 질문사항 중 사회 이슈에 대한 자신의 견해에 대해 멘토님이 주신 사전 코멘트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네, 멘토님의 사전 코멘트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1. 이슈 및 이슈가 지원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말할 것. 2. 이슈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간략히 제시할 것. 3. 보편적인 이슈 선택 이유보다 폭넓은 관점에서 지원 기업에 영향이 있는 이슈를 선택하고 이유 제시할 것. 4. 양면적인 시각으로 분석할 것. 장단점, 앞뒤 상황 등. 5. 지원 기업이 어떻게 이러한 이슈를 활용, 대처해야 하는지 요약할 것. 6. 소제목은 2개로 나눠서 작성하되 첫 번째 소제목은 이슈 및 선택 이유에 대해 작성하고 두 번째 소제목은 이슈에 대한 개인 견해 및 사업의 이슈 대처 방안에 대한 것으로 작성할 것. 입니다. 강멘토님, 희수 학생에게 어떤 뭐 감정이 있으신 건 아니죠? 그게 아니라 강의 파일이 있었는데요. 네, 그냥 그걸 네. 그냥 던져줬습니다. 네, 여태껏 봤던 코멘트 중에서 가장 긴 코멘트가 아닌가 싶은데 네. 좀 작성하면서 어렵진 않았나요? 네, 일단 삼성전자에 영향이 있는 이슈를 선택하는 게 되게 힘들었고 네. 이슈 대처 방안까지 제안해야 됐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지원하지 말아야 되는 기업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부작용이, 네.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얼마나 코멘트를 참고해서 작성하시는지 직접 읽어주시죠. 네. 새로운 성장 동력 스마트 시티. 최근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스마트 시티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의 주요 사업인 디지털 미디어, 정보통신, 반도체 등을 도시 공간에 접목하는 것은 미래를 이끌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스마트 시티는 정보통신 기술을 도시 공간에 접목하여 도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도시 문제 해결을 모색한다는 측면에서 자원 투입 중심의 기존 접근 방식과 차이를 보입니다. 그러나 인공지능, 빅데이터, ICT 등 미래의 신기술과 4차 산업혁명의 승부처가 될 스마트시티 관련 기술 개발과 도시 발전은 아직 초기 단계로 본격적인 확산과 정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세계 각국과 글로벌 기업보다 스마트시티에 대한 기술 개발과 인프라 구축에 앞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홈을 넘어 스마트시티. 스마트시티는 도시를 저비용 고효율의 구조로 만들어 에너지, 물과 같은 자원 소비를 절감하고 범죄나 의료, 행정복지 등 사회적 비용 절감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입니다. 또한 도시의 모든 정보가 모이고 공유되는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되어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고 동시에 도시의 지속 가능성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그러나 스마트시티 인프라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산업 기반이 부족하고 스마트시티 관련 기술은 실증 단계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 스마트시티의 정착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하지만 스마트시티 관련 시장 규모는 2016년 8,819억 달러에서 연평균 16.6%의 성장률을 보이며 2020년 1.4조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시티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새로운 시장의 창출과 선점을 위해 초기 진입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는 인공지능 플랫폼 빅스비와 사물 인터넷 플랫폼 스마트싱스를 적용한 스마트홈을 넘어 스마트 시티를 세계에 수출하여 4차 산업혁명에 앞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네, 희수 학생의 자소서를 보고 나니까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모를 수가 없을 네. 것 같아요. 멘토님들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이슈 선정, 스마트 시티 뭐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소재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일단 제가 코멘트를 뭐 잘못 너무 많이 드린 것 같은데 일단 다른 부분들은 다 들어갔는데 네. 어떤 부분이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냐면 이 양면적인 시각으로 분석해라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제가 요구하고 싶었던 건 어떤 거냐면 남들이 스마트 시티가 굉장히 좋고 개발을 해야 되고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아, 그런가 보다라고 느낌이 드는 부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스마트 시티가 개발화되고 상용화되면서 반대급부로 이렇게 뭐랄까 좀 쇠퇴할 수 있는 부분 혹은 사회적으로 추가적으로 이런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건드려주는 게 이제 말 그대로 양면적으로 이게 내용을 좀 검토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건드린 건 어떤 걸 건드렸냐면 스마트 시티 가야 되는데 아직 개발 요건이 충족하지 않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약간 좀 아쉬운 부분 문제인 것 같다. 그런 문제점을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었고 스마트 시티가 발생되면서 말 그대로 뭐 예를 들어서 일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 양면적으로 좀 다뤄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뭐 스마트 시티 관련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기술한 건 뭐 당연히 뭐 좋은 부분이긴 한데 지금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이 글자 수가 좀 초과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위와 아래 구성해서 조금씩 간결하게 이거를 좀 통일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희수 학생의 자기소개서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시각 디자인을 전공했고 경영 마케팅과 관련된 수업을 수강하지 않았는데 경쟁력이 많이 떨어질까요? 라고 질문을 해줬습니다. 네, 박 멘토님 네. 부탁드립니다. 일단 뭐 제가 삼성 그 채용 사이트에서 그 3월달에 진행을 하는 사이트를 보면 거기에 이제 마케팅의 국내 영업 쪽은 전공 무관으로 돼 있어요. 사실 이제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네. 그다음에 물론 뭐 전자제품을 다루는 부분에서 분명히 공대생들이 기술적인 부분, 이해적인 부분들은 중요할지 모르나 사실 영업의 대상은 저는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어떤 시각 디자인에 대한 어떤 디자인을 감성적인 부분들을 고려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어필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지금 희수 학생도 질문했지만 어떤 이슈적인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일단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이 또 뭐 하만이라는 그룹을 인수했는데 거기에 보면 AI 전장에 들어가는 AI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이 또 이제 다 들어가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 요소들이 들어가는 이해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전공적인 부분보다는 그 회사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 아이템의 방향성,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전부 다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한다면 그것은 충분히 전공 영역이 아닌 기타 영역에서 커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문제 될 것 같지 않고요. 힘차게 달려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전공은 무관이라고 하니까요. 본인만의 특화된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국내 마케팅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봤습니다. 탄탄한 자기소개서로 취업의 꿈을 이루기를 바라면서 DIY 자기소개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